예, 안녕하세요. 세네타출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면서 아버지 부시랑 아들 부시를 헷갈려 갖고 재선에 실패한 거는 아버지 부시였습니다. 아들 그렇죠. 부시는 재선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요새 미천이다 떨어져 가서 부정확한 얘기를 막 주워 섬기네요. 아무튼 간에 부시 여기 온 거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완전히 트럼프 말하자면 뭐 먹이려고 왔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부시가 해서 폭망했거든요. 정치적으로 완전히 입지를 상실했고 부시 가문이 부시 왕조가 그 부시 왕조라고 부릅니다. 미국선 부시 다이너스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석유값이 하향 조정돼서 안정화되니까 요새 이란이 저 지경인데도 뭐 60달러 후반대 뭐 이 정도니까 이제 그 석유 유정을 텍사스에서 운영하는 부시 가문으로서는 거의 뭐 수입이 없는 처량한 상태죠. 그래서 아마 노구를 이끌고 좀 수입 좀 만들어 볼까 오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연락 주시면 체재비 정도는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체재비를 완주할 수 있다. 뭐 우리 그 정도는 하는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이 문재인이 이 서유럽에서 제일 권위 있는 신문 중에 하나인 알게마이네 사이퉁, 그러니까 FAZ라고 씁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사이퉁이라는 신문에 지난 5월 4일 날 무려 독일어로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기고했다라고 청와대 그 사이트에 실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사이트에 실린 얘기하고 독일어로 기고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문재인에게 말합니다. 사기치지 마세요. 좀 세게 말하면 문재인 사기치지 마. 오늘 어떤 헛소리를 기고했는지 흉측한 소리를 기고했습니다. 그 하나씩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그 기고문의 제목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 기고문의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단순함의 아니요, 보통 사람의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이 될 수는 있어요. 보통 사람의 위대함인데 그 보통 사람이라는 게 거기 심플이에요. 아인파하 뭐 이런 예, 그런 심플이란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예. 원래는 그 저기 어디야 그 루터 예. 그 저기 종교개혁가가 16세기에 그 저기 종교개혁한 루터 그렇죠. 루터. 죽을 뻔한 사람 예. 그 루터보다 100년 전에 예. 그 체코 프라하 신학대학이 굉장히 좋은 신학대학인데 그렇죠. 예. 거기에 후스가 예. 그 100년 전 15세기 초에 그렇죠. 예. 그 면제부 판매 반대하다가 너 그거 반대하지 마. 그럼 살려줄게 했는데 그거를 끝까지 반대해서 불에 타서 죽어요. 순교했구나. 네, 근데 불에 타서 죽는데 화약 말뚝에 매달아 놓고 이놈들이 이제 후스를 고생을 시키려고 예. 젖은 장작 비슷한 장작을 그러니까 불이 잘 안 타게 쌓았어요. 쌓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차라리 불길이 확 타서 한꺼번에 죽으면 빨리 죽는데 밑에서 불은 지글지글하고 매운 연기는 나는데 이제 몸부림을 치게 되잖아요. 십자가의 못질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배운 거 없는 예. 그 초라한 할머니가 예. 그 장작더미 쌓인데 예. 그걸 밑을 이렇게 헤집어 갖고 헤집어서 불길이 잘 붙게 해줬어요. 빨리라도 숨져라 이거지. 그렇게 매달려서 묶여 갖고 있는 후스가 그때 이렇게 꽁꽁 묶인 후스가 마지막 남긴 말이 상타 심플리타스. 그러니까 이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야말로 성스럽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려면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진실과 생명을 옹유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감히 그거를 생거짓말로 가득한 악마 같은 소리에다가 제목으로 다른 것부터 난 기분이 나빠. 그렇죠. 아니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표현은 완전히 속삭이듯이 연출하듯이 수사하듯이 뭐 사마천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글 보내는 그러게 뭐 존 디 나오고 뭐 하여튼 현란해요. 근데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비틀고 왜곡하고 해서 그냥 가랑비 어쩌듯이 악마의 생각에 옷을 젖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그 글이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다시 광주로. 다시 광주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광주팔이네 또.
5.18. 그렇죠. 이제 뭐 5.18을 5.18이네. 염두에 두고 5.18이에요. 5.18 얘기하지. 그렇죠. 그게 이제 광주를 뭐라고 표현해 그 사람은? 국가의 폭력에 대한 폭로다. 국가의 폭력에 대한 시민의 자제력과 시민의 희생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주는 전적으로 시민은 순수하고 선하고 질서정연했다. 질서정연하고 그런 자제력이 식으로 표현을 했죠. 표현하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잖아. 많죠. 한 5개만 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뭐 항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무기고가 습격됐습니다. 40개 정도 되죠? 예. 그것도 뭐 포장으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사실 비포장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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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광주 안에만 있는 무게고가 아니라 전남 전역에 화순, 나주 뭐 이런 데인데 인근에 걸려 있는데 되게 지금 그때 비포장을 해서 1시간 내에 뭐 40분, 50분 뭐 이야기가 있는데 싱크를 했죠. 동기화. 거의 동기화된 방식으로 습격이 되고 탈취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시민들의 자제력 이해가 안 되는 순수하고 거죠. 선량한 시민들의 생태냐 이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누군가가 이걸 주도면밀하게 코디를 했어요. 네. 누군가가 왜 그러냐면 그 광주 인근의 비포장도로로 한 50km 이동하려면 네. 그 당시엔 2시간 걸립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빨라도 네. 비포장도로는 그 당시 기사들 말로는 대꾸복구라 그래요. 그렇죠. 그 저기 이렇게 비가 와갖고 움푹움푹 파인데 그렇죠. 네. 이런 데들이 있어갖고 한 20km, 25km밖에 못 달리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밟아도. 아무리 밟아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까운 데는 30분 걸려. 먼 데는 2시간 반 걸려. 근데 이게 실제로 땅 하고 벌어진 일은 거의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고 그러면 운반에 오는데 40분, 50분 걸렸다는 그러면은 광주로.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주도 면밀한 그런 계획 집단이 있어서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 집단이 있었던 실행 거예요. 집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거리 다 계산하고 너는 먼 데 있으니까 1시간 반 전에 출발. 그렇죠. 너는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출발. 이렇게 해서 그걸 다 맞춰가지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건. 그런데 재밌는 건 아유 뭐 광주가 그렇게 좋다며 그러면 그 유공자 중에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나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어 지금도. 없어요. 그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무장봉기인데 armed uprising이에요. 영어로. 내가 왜냐면 이거를 그 잘못하면 또 뭐 명예훼손했다고 할까봐 armed uprising은 이거는 가치가 또 좋다 나쁘다 폭동이라든지 무장봉기는 그 단어 자체에는 정치학에선 가치 판단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냥 양상을 표현한 거. 양상, 뭐 사태의 형태. 형태를 표현한 정치학의 과학적 용어예요. 소위 말하면 기술 언어입니다. 기술 언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장봉기인데 그러면 이거를 무장을 지휘한 사람이 아직도 이거 내가 했어라고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고 일부 지금 유공자를 자처한 이해찬 지금 대표가 있죠.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인데 김대중 이해찬은 바로 잡혀 들어가서 광주 솔직히 말하면 광주 항쟁과는 관계가 없죠. 근데 관계 정계관이요. 근데 이제 광주 말하자면 항쟁인지 뭔지 뭐 김대중 광주 사태인지 내란 음모 사건에 20몇 명이 지금 뭐 유공자로 들어 있다라고 하고 하는 그 신재철 그 의원의 그 추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해찬 씨는 나는 광주 유공자다. 말하자면 지금 뭐 4천여 명인지 5천여 명인지 모르는. 아니 근데 나는 광주 유공자를 만약에 주장하고 광주를 이렇게 신성하게 주장하려면 문재인 보고 내가 권하고 싶은 말에 첫 마디를 뭘 해야 되냐면 광주는 김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때 플래카드가 전부 김대중 석방하라였거든.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본인이 나 그것 때문에 집에 테레비 깰 뻔했다니까. 나는 그때는 이제 80년대 후반에 내가 완전히 색깔이 새빨간 놈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80년대 한 85년경에 테레비를 보는데 김대중이 TV에 나와갖고 질질 짜면서 광주는 저를 위해서 일어난 것이었는데 하면서 내가 그래서 난 색깔이 빨가니까 집어 던지면서 저 개땡땡 광주가 너를 위해서 일어났냐? 그래서 테레비 바로 1cm 옆에 맞아서 안 깨졌어요. 내가 그날 테레비 깨졌으면 집에서 쫓겨났어. 마누라한테.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행운의 날이었어. 공개된 가장 중요한 말하자면 어떤 경우는 자백, 어떤 경우에는 뭐 진실의 어떤 그 자백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그게 신성화가 되고 있어요. 신성화돼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왜냐하면은 질서정연하고 순수하고 이런 시민들이 국가 폭토에 저항을 했다. 그래서 죽음으로 희생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화의 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럼 무장을 40개 무기고를 그러니까. 일순간에 털은 그러한 그 아주 전략성, 군사성을 가진 시민이니까 이게 순수하고 선량한 시민이 아니에요. 그 시민이라면.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차라리 북한 애들이었다라 그러면 오케이. 광주 사람들은 선량하고 선량하고 질서정연했는데 북한 애들이 와서 불질러서 이상하게 됐다. 그것도 증명되지 이러면 않는 거고. 이렇게 스토리를 짜면 오히려 광주 시민은 선량하고 질서정연해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만약에 시민이었다라 그런다면 시민이 주도했다. 야, 굉장히 악랄하고 굉장히 지능적인 군사성을 갖고 있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해야 될 게 이걸 국가 폭력에 대한 시민의 항거 혹은 저항이었다라고 그거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절대 평화적이지 않지. 어떻게 무기고가 습격이 되고 그 다음에 집결이 되어서 마지막 그 폭력 사태를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팩트예요. 그러니까 동시다발, 네. 일사불란 수십 개 무기고의 습격. 이것이 광주가 과연 순수하기만 한 그러니까 순수한 측면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하기만 한 질서정연하기만 한 그런 종류의 항쟁 내지 봉기였냐? 아니다 이거는. 그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의문이 이제 금방 말씀하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전남대 조선대 있을 때 학생들 이제 서울에서 이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데모를 했는데 무기고가 탈취한 무기가 오고 이러면서 급속히 강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강경파들이 말하자면은 도청에다가 그다음에 MBC 사수지. 그러면서 이제 도청 사수가 사수 되고 강경 노선으로 돌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내부적인 이 폭력의 전선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할게요. 지금 문재인 스토리에 의하면 광주는 순수하기만 한, 선량하기만 한, 질서정연하기만 한 그런 민초의 한 거였단데 그랬더라면 5월 21일 그때 무기를 내려놨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 이 수습위가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뭐 수습위가 명록은 조비오 이런 네. 온건한 어른들 중심으로 수습위가 만들어져서 이제 무기 걷어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퉁치는 걸로 하자. 그렇죠. 전두환 정부랑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도청 집회가 열려요. 그 22일인가 23일이야.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그래서 그때 강경 사수 노선으로 바뀌는데 이 도청 집회에 그때 올라와서 그거 아마 자료가 어디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남을 텐데 그 어디 보안사나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지금도. 울면서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뭐 임신 몇 개월인데 배에 촉을 맞고 배가 갈라지고 유방이 잘리고 그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울부짖던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 아직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물론 유공자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차단돼 있으니까. 아니 그거 겁날 거 없잖아. 내가 그때 도청 집회에 나가서 그렇게 연설함으로써 광주를 비겁하게 중간에 총 내려놓게 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항쟁으로 가는데 내가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이너마이트를 딱 연결시켜서 그건 이제 마지막 사수고. 사수고.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몰고 간. 그 누가 그랬느냐고. 그 도청 집회 앞에서 선동을 했던 좋은 의미예요. 이거 나쁜 선동 연설을 했던 그 아주머니들의 정체가 지금도 안 밝혀져 있어요.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당당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지금 나오세요. 이렇게 의심받지 말고. 그래서 국회에서 해야 되는 그럼 그 연설 내용이 사실과 다른 데가 많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방이 잘렸다, 배가 갈렸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때는 그 광주 사람들한테 극도의 공포와 원초적인 분노. 원초적인 분노가 막 불질러질 때거든. 그러니까 제가
조갑재 선생이 뭐 나 그때 광주 있었다 그러는데 조갑재 선생님도 이 자리에서 당시에 광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이드 하신 분을 한번 공표를 해 주셔야 돼요. 맞아. 왜 그러냐면 그때 광주 사람들이 무슨 생각, 제 광주 초기에 광주 있었다니까. 아, 그래요? 그 왜 이러냐면 그 5월 16일이 제가 신검 받으러 간 날이에요. 근데 제가 광주에 신검을 그때는 호적이 있잖아. 본적이 그렇죠. 있다가 가서 번적지에 했죠. 간다고. 그래서 초기에 거기 있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아 가지고 한 20일경 19일 20일경에 순천으로 튀었어요. 튀었어요. 순천에 그때 아시는 분이 판사였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숨어서 살았다고 순천서. 맞아. 그 초여름을. 근데 그때 광주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경상도 것들이 뭐 광주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라는 그 괴 루머가 돌아서 그렇죠. 예를 들면 경상도 번호판을 달고 광주 기사가 차를 들어가면 맞아. 반 맞아 그러니까 폭행당하고 차가 불타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조갑재 선생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좀 한 건 하게 생긴 분 아니요. 이렇게 딱 사각 턱진 얼굴에 머리도 뻗세잖아. 키도 크고. 그러니까 딱 경상한 말 쓰고. 경상도 말. 그럼 사람들이 딱 보면 광주 사람 씨 말리러 온 경상도 것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서 돌아가실 상황이 여러 번 있었을 거라고 혼자서 취재하고 돌아다녔으면 그럼 누군가 현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가이드를 하고 다녔다고요. 네, 네. 그 누가 누구냐 이거지. 그리고 조갑재 선생 거 밝혀주세요. 그리고 또 뭐 추가적으로 다 알려진 누구나 다 알고 하는 교도소 습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두 가지 의문이 첫째가 동시다발 일사불란 수십 개 무기고 습격. 두 번째가 정체불명자들에 의한 현재까지는 정체불명이에요. 선동연설, 거짓 선동연설에 의해서 강경 노선으로 돌았던 거 도청 집회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시는 교도소 습격. 그죠. 이게 어떤 문제? 한 번 했어요, 교도소 습격. 문재인이가 이 광주를 네. 국가의 폭력에 대한 순수한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게 과연 국가의 폭력인가 아니면은 국가의 본질적인 소위 국민들의 보호와 그다음에 그 질서를 책임을 져야 될 국가의 본연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말하자면 습격을 당하거나 혹은 무기가 탈취를 당하거나 경찰의 무기가 가빈이 탈취를 당하거나 이게 어떻게 국가가 먼저 폭력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질서 진압을 위해서 초기 계엄이 전국화가 되면서 군이 투입이 된 건 사실이지만. 잠깐만 이때 한 말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요새는 대규모 집회가 붙어도 유혈 사태가 안 나요. 왜냐하면 전경이 그게 휴먼 바리케이트야. 그렇죠. 휴먼 버퍼야. 전경이 몸빵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집회가 컨트롤 된다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80년 중반까지는 전경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전경으로 소집이 되면 징집이 되면 시내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전경 의견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전투경찰로 해안초소에 가서 근무를 해요. 해안초소. 전투경찰 진짜 전투부대예요. 전투부대고. 그러니까 시위 진압은 누가 나오냐면 직업 경찰관들이 헬멧 뒤집어 쓰고 나와요. 그렇죠. 거기 나이 50 먹은 아저씨들부터. 그러니까 시위가 대규모화되면 경찰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먼저 튀었잖아요. 네, 경찰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 그 휴먼 버퍼, 휴먼 바리케이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어린여릿해서 젊은 애들이 쫙 그냥 방패 들고 별 무장 안 하고 서 있으면 그걸 깔아 죽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버퍼가 된다고요. 그래서 서로 피를 덜 흘려. 양쪽 다 결국은 개고생을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근데 80년대 중후반까지는 전경을 그렇게 투입을 못했다니까. 없었어. 시위 진압 전경, 그러니까 소집된 젊은이들이 없었다. 그러면 나의 듬직한 직업 경찰들이 헬멧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집회를 못 막아. 그러니까 군이 막는다고. 그럼 군은 훈련이 팔팔하게 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그건 특히 팔팔한 저걸 보냈잖아. 공수를. 특전단을 보냈죠.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엉켜버린 사건이죠. 그렇죠. 뭐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평온한 시위나 네. 이런 게 아니라 화염병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해서 어쨌든 간에 저항의 수단이나 방식이 굉장히 그 봉기나 항쟁의 그 폭력적인 화염병은 처음에 등장 안 했을 처음 거예요. 아니고 안 했어. 안 소위 했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70년대 그 짱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짱돌이죠. 짱돌이고 오빠도 단지 나오기도 하고. 그 루머가 경상도 것들이 뭐. 씨를 말리러 왔다 대검으로 막 찔러 죽이고 있다 이런 악성 루머가 누군가에서 대대적으로 살포가 그러니까 돼서 미스터리가 많아요. 극도로 분노한 사람들이 그 저기 뭐야 그 뭐죠 그 광주의 광주천 금남로 옆에 광주천에다가 그 저기 뭐야 그 저기 공수부대 몰아놓고 쫓아가서 결국 때려 죽이고 이런 일이 있었다. 있었죠? 초기에. 초기에. 초기에 그런 뭐 근데 전체 양쪽 희생자라 그래봐야 그때는 뭐 20명 선이에요. 그렇죠. 무기 들기 전 1, 20명도 안 돼. 안 됐어요. 초기에는. 근데 그게 막 부풀려서 막 그 대검으로 어떻게 배가 갈라지냐고요. 대검은 찌르기용인데 그렇죠. 대검으로 임산부 배를 갈라 죽이고 무슨 유방을 두부 썰어 죽이고 이런 지금 다시 말하기도 아니 그 저기 요새 그 노래 안 부르지 5월가 부를 거잖아. 금남로에 뿌려진 뭐 피피피 하면서 두부처럼 잘려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요새는 이제 다 거짓말인 줄 아니까 이제 그 노래 없숙 들어갔지. 그 노래 언제까지 불렀나? DJ 때까지 불렀어. 그리고 또 하나 다 알고 있지만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규명을 안 하는 게 144분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니 거의 200명 가까이 되죠. 그 중에 3분의 2가 카빈총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망 그것도 가빈총도 등 뒤가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많아. 말하자면은 이 대치를 해서 앞에서 한 게 아니고 뒤에서 쏘았다는 거. 근데 일단 그 당시는 경찰은 발표를 안 했고 네. 군이 발표를 했는데 네. 군은 16이거든, M16이거든. 그럼 카빈 총상으로 죽은 사람은 뭐냐는 그러니까 거야. 탈취된 경찰에서 그 당시에 이제 경찰 말하자면은 그 무기가 말하자면 카빈총이고 또 관리가 돼 있는데 그게 탈취가 돼서 말하자면은 경찰 무기랑 네. 예비군이 카빈총이었어요. 예비군이 있었다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3분의 2가 카빈총. 그에 대한 미스터리가 아직 규명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난 현상의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다 그냥. 그러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오늘 나온 광주에 관한 뭐 상식적 의문이 5가지나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문재인처럼 광주가 순수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하고 질서 정연하기만 한 움직임이었냐. 물론 시민들은 순수하고 선하고 질서 정연했을 수가 있어. 일반 시민들은. 그러나 거기에 분명히 다른 흐름이 있다. 그 흐름이 뭐 일부 내부의 폭력적 조직에 의한 거든 아주 음흉한 어떤 내통 세력에 의한 거든 모르겠는데 그 다른 흐름의 5가지의 대표적인 흐름을 꼽으면 광주를 광주로 만든 흐름들이에요 이게.